자, 우리 이제 과학의 기본양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번 통합과학 개정에서 새로 추가된 단원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의 기본양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무엇을 주려고 기본양을 설정한 것이냐, 수학적인 데이터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세상을 수학적 수치로 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선생님이 예전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키가 굉장히 컸었대. 근데 뭐 이제 이런 이제 과거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컸다. 그럼 과거 사람들의 기준에서 굉장히 컸다가 17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정확한 수치로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분석한 사람들의 분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80이 넘었다 그래.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일본 분들이 진짜 이순신 장군을 보면 이제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체구가 컸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시대 180이면 진짜 큰 거죠. 자,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개념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었냐? 무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렇죠. 자연 현상을 무엇하기 위한, 얘들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시간과 공간이 되는 거죠.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언제, 어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개념이 추가가 되어야 하냐면 규모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단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원자처럼 작은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교실에 있다가 어떤 남학생 이런 애 키가 되게 커. 야, 너 한 185 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센티미터, 미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누군가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늠이 가능한 것처럼 규모는 무엇이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크기의 누구예요, 얘가? 범위를 규정해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건데, 먼저 수소 원자와 그 다음에 아주 큰 범위인 누구에 대해서, 태양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구별을 해서 한번 볼게요. 수소 원자. 원자핵을 중심으로 누가요, 얘들아? 전자가 사실 우리가 운동학적으로 보면 실제 화원 같은 데 보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계속 무엇하고 있어요, 얘들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맞죠? 태양 주변에 누가요, 얘들아? 지구가 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볼 수가 있냐? 수소 원자의 크기가 얼마큼데? 라고 얘기했을 땐 눈에 정말 절대로 보이지 않는 저 수소 원자, 심지어 원자 중에 제일 작아요, 수소 원자가. 그럼 제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일반 자로 절대 못 재죠. 그러니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규모까지 규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0.1 나노미터의 크기입니다. 나노라는 단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고요. 대략 들어봤을 때 굉장히 작은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원자가 원체 작다 보니까 이 전자가 원자 주변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굉장히 짧겠죠. 일반적인 초로는 표현할 수 없죠. 몇입니까, 얘들아? 150 아토초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몇 킬로미터야? 킬로미터로 표현하기엔 너무 숫자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때 규정하는 범위가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1AU라는 기본 단위로서 쟤를 천문 단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이 됩니까? 365일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우리가 인지될 수 있을 정도고 어떤 애는 그렇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갖게 됩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을 구별할 때 누구와 누구의 범위를 나눌 거냐면 미시 세계와 그 다음에 무슨 세계로 나눌 거예요, 얘들아? 거시 세계로 나눌 겁니다. 미시 세계와 무슨 세계? 거시 세계. 자, 듣기에도 미시 세계는 작은 범위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누구예요? 개념으로 보면 얘네들은 원자 수준의 세계를 우리가 무슨 세계라고 얘기합니까? 미시 세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거시는 굉장히 큰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보다 크면 미시보다 무엇이에요, 얘들아? 크면 그게 무슨 세계가 됩니까? 거시 세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미시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원자, 누구요? 분자, 그 다음에 누구요? 이온 정도의 사이즈를 표현하는 게 누가 되는 거야? 미시세계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거시세계 같은 경우는 크다라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태양계를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시, 얘가 미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도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암석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무슨 세계? 거시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사이즈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거시세계죠. 자, 그러면 미시세계에서 쓰는 누구요? 시간의 단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의 단위에서는 누구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냐. 미시세계는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일반적으로는 무슨 초 이하 얘들아? 나노초 이하의 단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의 경우에는 누굽니까? 나노 그렇죠. 미터 누가 됩니까? 이하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거시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시세계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초 누굽니까? 분 이렇게 되죠. 근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몇 초 몇 분이 얼마만큼의 누구요? 얘들아 시간적 길이를 갖는지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공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굴 써요? 미터, 그치? 그 다음에 무슨 단위? 천문 단위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단위부터 무엇합니까? 아직 1AU가 얼마큼인지 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단위까지 무엇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거죠. 선생님이 의외로 과학 선생님이지만 누구에 관심이 많아? 얘들아, 나는 사실 그 인문학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과거에 무슨 제도 얘들아?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운데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우리 학원만 가도 레벨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학의 경우에는 상위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어떤 내가 원하는 특정 선생님과 만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나도 그러지 않아요. 학교별로 수업하잖아요. 레벨이 낮아서 내가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나눠서 수업하는데 사실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이제 레벨화가 되죠.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공부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신분제도에서 양반들과 노비가 있잖아. 그럼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양반보다 일찍 일어나잖아. 근데 늘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알람 시계 없이?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전생에 노비로 태어났다면 난 맨날 메타작이었겠다. 난 못 일어났을 거야. 제 시간에.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 선생님 닭이 울잖아요. 정말 닭도 동물인데 늘 일정 시간에 울까? 라는 거야. 그럼 닭이 울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네. 그치?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양반들은 몇 시쯤 노비들한테 밥을 먹으라고 했을까? 근데 그전에도 인류의 사회에는 어떤 계급화가 돼 있었잖아. 그 우리가 조선시대가 아닌 시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도. 그런 게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무엇합니까? 시 누구요? 공간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측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측정했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어떤 측정 방법이 있죠? 과거 측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측정 방법이 있어요? 현대적 측정 방법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과거 측정 방법에서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했었냐면 시간 어떻게 측정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현상 중에서 이제 누구요? 천체 쪽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떴다 지는 누구요 얘들아? 태양으로부터. 그치? 그래서 태양의 무슨 변화? 위치 변화로부터. 그치? 그 다음에 달의 무슨 변화? 모양 변화. 그쵸? 이거로부터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누구요? 자, 하루의 시간. 그 다음에 한 달의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했죠. 자,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을 따지는 거 우리가 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야, 옛날에는 진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다 보니까 정확한 내 나이가 가늠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보게끔 기계화 시켜놓은 애가 있죠. 자, 우리 책에 보면 앙부일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동그란 옴팍한 양품 같은 데다가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막대기 그림자가 가르치는 일정 시간 간격을 잘 표시해 맞서 만든 기계죠. 그 다음에 무슨 시계라는 것도 있었어요? 진자 시계. 자,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썼었죠. 자, 현대적 방법. 와, 굉장히 무엇합니까? 치밀합니다.
온당이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무엇합니까? 자, 원자에서 무엇된 방출된 누구요? 빛의 누구를 이용한다 합니까? 진동수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빛이 방출될 때 진동수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몇 번 진동했을 때 시간을 몇 초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계화시켜 놓은 게 누굽니까? 세슘. 그렇죠. 원자시계. 아유 잘 공부했네. 그치. 자, 세슘 원자시계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죠. 그래서 요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한테 공간을 무엇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길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길이에 대한 규정이 또 필요했었죠. 자, 이 길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우리 이모가 디자이너였거든 예전에. 그리고 되게 유능한 디자이너였나봐. 내가 20살이 될 때 우리 이모가 나한테 옷을 맞춰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로 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이모 원체 이런 걸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모 팔 길이 가지고 와서 탁탁탁탁 재더니 대략 내 몸 사이즈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체 누구를 썼어요? 신체 일부 누구를 썼어요? 길이를 썼던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요게 뭐 한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 텐데, 옛날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으니까 일정 누구요? 길이에, 그렇지, 막대를 무엇해서 제작해서 이걸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은요 누구를 정확하게 쓰냐. 자, 과학이 너무 잘 발달해서 우리 무엇합니까? 자, 빛이요 있죠. 빛의 속력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빛의 속력은 굉장히 빠르고 무엇합니까? 빛의 속력이 무엇한? 일정함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빛의 속력이 일정하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이미 측정해 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달의 크기 측정하기 그거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 달에 부딪혔다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누구를 측정하죠? 시간을 측정합니다. 속력과 시간을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왕복 무엇합니까? 이동 누구를 측정해서 시간을 측정해서 무엇합니까? V는 T분의 S의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일정 여기 짧은 거리 안에 내가 레이저를 쏴. 자, 갔다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야? 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측정하고 싶은 굉장히 먼 거리까지 레이저를 쐈다 갔다 올 때까지는 걸리는 시간, 양쪽 시간에 누구 비율을 계산하면 거리비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반사된 두 빛의 누구요? 시간을 무엇하여? 비교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것들이 이제는 심지어 무엇화 됐어요? 기계화됐습니다. 이게 심지어 무엇화 됐어? 이제는 기계화됐어. 그래서 우리 현대적 누구요? 시공간 측정에 현대적 시공간 측정하는 쟤네들의 누구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야? GPS. 그치? 위치 확인 시스템 얘네들이죠. 그래서 GPS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넓은 영역의 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넓은 영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되게 오래됐는데요. 몇 년 전은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한동안 이제 북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 기근에 대한 게 어디에 나왔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이슈화 됐었어. 그때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베어서 죽을 끓여 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북한을 확인해봤더니 북한 산의 대다수가 초록색이 아닌 거야. 무슨 색이야? 황토색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내가 사실 갈 수 없는 거잖아. 저런 어떤 위성 시스템으로 쟤네들을 잡아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해서 넓은 위치를 또 영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걸로 우리는 이제 누구까지 만들어냈습니까? 내비게이션까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자,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쟤네들은 넓은 영역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미세한 누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동 거리도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세한 이동 거리도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을 샀을 때, 그때가 15년 전이냐 20년, 1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잖아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가면 우회전을 벌써 한 4번 해야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되게 정확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죠. 무슨 현미경 얘들아? 전자현미경. 내가 막 신생된 이과에 들어갔었어, 대학교 때. 그러면 대학들이 학생들 그 등록금 가지고 누굴 사? 이런 걸 사. 비싸 안 비싸?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등록금이 이과생들이 유독 비쌌었어요. 자, 무슨 현미경보다? 광학현미경보다 무엇이 높아요? 배율이 높아요? 안 높아요? 배율이 높아요. 심지어 전자현미경으로 우리는 누구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까? 나노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 무엇이 있어요, 얘들아? 초고속 누구요, 얘들아? 투과. 무슨 현미경? 전자 무슨 무엇? 현미경. 이런 애가 있어요.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의 경우에는요. 자, 원자나 또는 누구요? 분자의 원자 분자의 누구를요? 운동을 측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운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얘네들의 이동을 체크하면서 누구요, 얘들아? 얘네들의 운동에 대해서 나노초 단위까지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있습니까? 원자 힘 누가 있어요? 현미경이 있습니다. 자, 원자 힘 현미경으로 사실 우리 학교에서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원자의 크기를 재지 못했어. 굉장히 답답했는데 저 현미경이 나옴으로써 말 그대로 누구를 측정하는 게 가능했어? 원자의 누구를 측정하는 게 크기를 측정하는 진짜 많이 발전한 거죠. 보이지 않는 저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건. 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갑니까? 우주 누구로 들어갑니까? 망원경으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아이들한테도 지금 고민인 게 결핍이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 같아. 너무 쉬운 것들은 나한테 어떤 지창을 갖다 주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결핍이 없어서 문제인데 우주망원경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이과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아.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런 걸 생각해. 근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지구가 멸망할까봐 밤에 잠을 못 잤어. 울면서.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 심리학상에 있긴 있더라.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그런데 선생님 어렸을 땐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었어. 네이버가 없었지.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책이 도서관에 꽂혀 있거나 친척집에 가면 있었어. 보기 싫어, 그 책이. 시리즈여서. 거기서 결국 찾아냈어. 태양의 나이가 몇 년인지를. 그래서 선생님 그거를 어릴 때 알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우주 망원경을 한번 볼게요. 누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있냐면 허블 들어봤죠. 유명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제임스 누가 있습니까? 웹 누가 있어요? 우주 누가 있어요? 망원경.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우리가 누구를 측정했습니까? 천체의 누구를 측정할 수 있었어요? 얘가 나이. 그 다음에 거리.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했던 은하가 누굽니까? 얘들아?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우리는 너무 선명하고 진한 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봤더니 걔가 별이에요? 은하예요? 얘들아? 은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러한 도구들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측정해냈습니까? 얘들아? 기본량이라는 걸 뽑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과학에서 사용할 누구요? 기본량과 누구에 대해서 단위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거의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과 영역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량은 무엇이에요, 얘들아?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연현상을 무엇하기 위한 얘들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무슨 양이야? 물리량. 기본 무슨 양? 물리량. 그쵸? 이렇게 되죠. 자, 이 기본 물리량이 누가 있느냐라고 들어가 보면
자, 국제 단위계가 정했어요. SI라고 해서 이 국제 단위계가 정한 기본 물리량이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시간.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길이.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질량.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간다라는 거, 얘들아? 전류도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단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얘들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얘들아? 광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량. 이 물질량인 게 사실 화학을 약간 선행한 친구들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쉽지가 않아요. 시간에 있어서는 어떤 단위를 쓰죠? 알다시피 초에 세크의 단위를 써요. 길이에 있어서는 미터의 단위를 쓰고요. 질량에 있어서는 누구의 단위를 씁니까? 킬로그램을 쓰죠. 전류에 있어서는 누굴 씁니까, 얘들아? 암페어를 써요. 온도가 도시 아니에요. 누구 쓰죠, 얘들아?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를 씁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운동하는 정도를 이걸 열에너지처럼 숫자로 나타낸 걸 우리가 켈빈이라고 얘기하고요. 광도가 CD라고 얘기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칸델라, 빛이 빛나는 정도 이렇게 써요. 물질량이 누굽니까? 몰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마트에 가서 아줌마 시금치 3줄 주세요 안 그래요? 파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무엇하죠? 시금치나 파나 마늘처럼 너무 작은 애들은 묶음의 단위로 표현하죠. 시금치 한 단, 그치? 마늘 한 접, 100개를 묶어서 한 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묶음의 단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묶음의 이름이. 자, 물질량 누구예요? 입자 묶음의 단위입니다. 입자수의 누구예요? 묶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질량이라고 해요. 원자나 분자나 이온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원자 1개,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원자 1몰, 2몰 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6.02 곱하기 10의 몇 개 얘들아? 23제곱계를 우리가 1몰이라고 합니다. 우와, 겁나 많이 묶었네. 정말 많은 개수를 묶어서 1몰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입자수 묶음의 단위를 물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대다수의 분자, 원자, 이온이 너무 작으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본량, 자, 이 기본량이 어떻게 우리가 확립이 됐느냐. 그래서 기본량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얘네들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요 1790년대에 무슨 법이라는 걸 제정합니까? 미터법을 무엇합니까?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터법에서 만들어낸 단위가 누구 있었어요, 얘들아? 미터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굴 만들어냈어요? 킬로그램을 만들어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누구를 만들어내요, 얘들아? 미터, 그렇지. 협약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제 체결을 합니다. 이 국제 미터 협약에서 체결을 해서 추가를 해요. 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공간을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표현한 게 누가 있어요? 세크, 맞죠?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어요? 길이하고 질량을 댔고 전류인 누구야, 얘들아? 암페어. 자, 온도인 누구야? 켈빈. 자, 광도인 칸델라.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물질량 몰. 이거를 국제 미터 협약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국제 무슨 계, 얘들아? 단위계를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결국은 설립을 하게 되죠. 얘네들 무슨 I라고 하죠, 얘들아? SI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들이 결국은 무엇합니까? 결국 요걸 이제 공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제단위계에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립을 할 때, 단위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기에서요. 자, 누구라는 걸 활용하냐? 기본 누구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상수라는 게 있어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량이라는 걸 설정하는데요. 기본 상수가 무엇이냐? 야,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배웠지? 2K는 몇 분의 몇? 2분의 1 mv 제곱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질량과 속도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는 건 맞아. 그런데 모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붙어, 안 붙어? 붙어. 자, 이 늘 똑같이 붙는 저런 숫자를 우리가 기본 상수라고 해. 그런데 저 상수는 어떻게 알아?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야만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의 속력, 이것도 상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늘 일정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을 만들어내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 양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무슨 양을 만들어냅니까, 얘들아? 유도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 유도량과 단위로 들어가 보면 자 기본량을 기반으로 해서 유도량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공식이 있어야 유도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유도량과 단위에서 우리가 알아보면 기본량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유도량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자, 말 그대로 공식이 등장해요. 넓이,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부피. 근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구별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질량과 부피예요. 그래서 애들이 순간 헷갈리는 거야. 철 1kg과 솜 1kg이 있어요. 누가 더 무거워요? 철이요? 진심입니까? 철이 무거워요? 철 1kg, 솜 1kg이 있어요. 아, 똑같죠. 그쵸? 대다수가 한 판은 틀려요. 둘 다 1kg이니까 무거운 정도는 같습니다. 단지 철은 요만큼만 모아도 1kg. 그치? 솜은 이만큼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부피가 다른 거지. 누구는 같아요? 질량이 같으니 무거운 정도는 같아요.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넓이, 부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속력.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가속도. 그쵸? 요게 다 누구예요, 얘들아? 유도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얘들아? 가속도 말고. 힘. 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얘들아? 밀도. 그치?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농도. 농도는 애들이 되게 쉽게 생각해서 누구를 알고 있어요, 얘들아? 대다수가 퍼센트 농도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퍼센트 농도 말고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다른 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같이 공식을 좀 언급을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방학 때 선행을 한지라 얘네들이 힘과 압력을 산출해내는 이제 공식 정도는 이해를 할 텐데요. 자, 볼게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곱미터가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세제곱미터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누구니까? 거리니까 누가 됩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자, 가속도는 문자 A를 쓰면서 무슨 변화를? 속도 변화를 누구 변화로 나눠요? 시간 변화로 나누죠. 근데 속도가 미터 퍼 세크죠. 그걸 시간이 세크로 나누다 보니까 미터 퍼 무슨 제곱이 됩니까? 얘들아? 세크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으로 옵니다. 힘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누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들아,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힘에서 등장하는 공식. 힘,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F라고. 자, 힘은요, 얘들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 F는 누구? ma. 이거 우리 물리 파트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사실은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서 배웠죠. 그래서 F는 ma라는 공식을 가지고 산출해 내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빠르서 가속도, 변화량이 클수록 힘이 많이 작용한 거고요. 맞나요? 그치? 자, 질량이 클수록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역시나 힘이 많이 작용한다고 해서 F는 ma의 공식으로 풀어내는데요. 그래서 힘의 누구요, 얘들아? 단위가. 자, 질량의 단위. m이 누구죠, 얘들아? m이 누구죠? 여기서 m은 미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m은 누굴 말합니까, 얘들아?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질량의 단위가 누굽니까? 킬로그램이죠.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밀도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누구분의 누굽니까, 얘들아? 부피분의 누가 돼요? 질량이 돼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누굽니까? 킬로그램.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맞죠? 자, 압력 똑같아요. 누구는 힘, F는 누구예요, 얘들아? MA의 공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압력도 어떻게 돼요, 얘들아? 킬로그램 점 누가 됩니까, 얘들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고요. 농도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앞으로 고등부에 와서의 농도는 전체 용액 안에 입자수가 몇 개 들어가 있냐, 요거를 농도로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의 농도는 무슨 양, 얘들아? 몰수인 물질 양을 누구로 나눠요? 부피로 나눠요, 안 나눠요? 부피로 나눕니다. 판서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자, 그래서 농도는 부피분의 물질량이야. 그래서 농도가 몰 퍼 누가 됩니까?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량이 있을 텐데요. 분명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단위를 환산하는 길로 나올 거예요. 센티미터 몇 제곱미터인지. 그치? 그래서 센티미터로 조건을 주고 몇 제곱미터인지 묻는다든지. 근데 저거는 금방 니네들이 하지.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 단위 환산하는 게 나올 겁니다. 방학 때 시험 봤을 때도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단위 환산하는 것도 똑바로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랬어. 지금 유도량과 단위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이걸로 표현하기 너무 작거나 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작거나 클 경우 우리가 누구를 붙이죠 얘들아? 접두어를 붙이죠. 접두어를 붙이죠. 그래서 접두어와 누구요? 단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접두어를 너무 크거나 작을 때 누구요 얘들아? 단위의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던 누구요? 나노, 그 다음에 누구? 마이크로, 그 다음에 밀리,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센티, 그 다음에 헥토, 그 다음에 킬로. 자, 소문자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메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기가. 근데 메가 기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무엇합니까? 그게 몇 배율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될 거,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 뭐라고 읽는다고요? 얘들아? 나노, 맞죠? 얘가 누구라고요? 마이크로, 그쵸? 그 다음에 M 참 많이 등장하네. 누굽니까? 밀리, 맞죠? 센티, 그 다음에 얘가 누구예요? 헥토, 그쵸? 그 다음에 킬로, 메가 기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이때 나노는 얼마나 작은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배야. 자,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배야. 그 다음에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10의 마이너스 몇이야? 제곱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런 걸로 배율을 바꾸고요. 헥토가 10의 누가 됩니까? 제곱. 킬로가 10의 세제곱. 메가가 10의 6제곱. 기가가 10의 몇 제곱? 9제곱이라고 해서 기본 단위 앞에 얘네들을 붙여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량에 대해서 끝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봤을 땐 기본 내용은 되게 쉽죠. 그런데 분명 이게요. 이거는 새로 들어가는 단원으로서 여기서 등급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환산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마무리할게요.